안녕하세요. 김승희 영양사입니다. 오늘은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도 드시고 또 피곤한 날도 있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에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요리입니다. 계란을 가지고 하는 요리를 하셔서 좀 먹을 게 없다거나 약은 먹어야 되고 속은 쓰린데 어떡하나 고민되시고 이럴 때 우리가 훌륭한 재료가 되는 계란으로 요리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삼시세끼 먹고 일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늘 관계 속에서도 또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약물 때문에 입맛이 변하시고 또 식욕도 없으시고 또 피곤한 날도 있으실 거고 또 기능적으로도 씹는 기능이 떨어지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이라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불을 개켜놓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해서 하루를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한 가지를 먹거나 덜 먹거나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어떤 나쁜 음식이라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지시는 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질병을 이겨나가시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균형적인 식단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여러분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전문가가 없이는 힘드니까 건강한 식습관은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한 번쯤은 조금 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니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늘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우선 첫 번째 다양하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제철 식품이랄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하실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음식물, 다양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음식일지를 고민하시지 말고 근처에서 쉽게 제철에서 시장에 가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을 기본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고 과식을 하신다거나 편식을 하신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아주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사항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죠. 또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또 편의식품, 또 외식 뭐 이렇게 먹방 이렇게 해서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소금과 설탕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람의 입맛은 아주 어릴 때 10살 정도 가장 정확하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미각이 둔화되고 해서 짠맛, 단맛이 나이가 들면서 요리를 하면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가장 어린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가장 정확해요. 정말로. 정말 정확하면서 뭐가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간을 물어보다 보면 저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든가 설탕 양을 조금 제한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 그것이 내가 조금 더 조절하면서 담백하게 먹고 식품에 대한 그 원재료의 맛을 느끼면서 단맛과 짠맛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원칙이니까 그걸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식습관으로는 우리가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거는 일단 소화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미각 훈련. 제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맛인지 이 재료가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사실 요즘에 시금치를 보면 겨울에 굉장히 달아요. 정말 훌륭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시금치 단으로 꽉 묶여 있는 거 말고 뭐 섬초를 산다거나 동초를 사서 먹으면 그 자체가 가진 맛이 정말 달콤해요. 그래서 그런 재료의 맛을 느끼려면 천천히 씹어 먹고 그 맛을 느끼면서 즐기시거나 기쁨으로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맛을 느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천천히 먹으면서 식사량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만하신 분들한테
그 천천히 씹어 먹는 훈련을 하면서 식사량의 변화라든가 비만 조절이 되는 걸 보면 연구 결과에도 많이 좋은 결과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천천히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의 중요성에 조금 더 살펴봤고요. 이제 저와 같이 계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란인데 계란 여러분 삶으실 때 다 아시죠? 같이 그래도 한번 삶아볼까요? 일단 계란을 올려놓고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불을 켜고 계란은 저희가 10분, 15분, 16분까지 삶을 건데 계란을 한번 제가 다 넣고 물량이 충분할까 모르겠네요. 그쵸? 용기가 그릇은 딱 맞는 사이즈고 계란을 8개 넣었습니다. 자, 물이 살짝 조금 계란이 잠기지는 않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잠기게 하고 여러분 제가 시간을 일단은 10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계란을 한번 꺼내 볼 텐데 여러분 계란 반숙 완숙 하시죠? 근데 반숙 완숙 신경 안 쓰고 그냥 팍 익혀서 그냥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반숙을 한번 보세요. 반숙이면 굉장히 계란이 부드럽고 목도 메이지 않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계란 이렇게 오늘 요리를 하시면서 미리 한 2개 정도 꺼내서 반숙으로 해서 소금 살짝 뿌려서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는 계란 요리를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있으면 이제 꺼내서 보면 되는데 여러분 계란을 보시면 계란은 사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 아주 계란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계란이 참 고마운 존재인데 잘 모르고선 이렇게 있죠. 근데 계란이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요리에서 계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이 단백질 식품인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잘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다른 뭐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완전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래서 완전 단백이라고 해서 그 명예를 누려온 지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건강에 달걀을 어떤 부분 때문에 제한하세요라고 주의받지 않으시는 분은 하루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계란의 크기가 지금은 적당히 예뻐요. 이 적당히 예쁜 이 계란이 대란이에요. 계란을 대, 중, 소 크기로 나눠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대, 소, 중, 대, 그 다음에 특란, 왕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보시기 쉬운 거는 대란 이렇게 해서 판으로 해서 판란을 해서 30개 계란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계란을 세일을 해서 제가 딱 사갖고 왔는데 2,000원이나 싸네? 그러고 사갖고 왔어요. 봤더니 계란이 너무 작아요. 얘보다 훨씬 작은 중란. 그래서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하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계란이 가격 차이가 있으면서 크기 차이가 있으면 항상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이 거기 보면 그람수가 딱 나와 있으면서 그람수를 안 보시더라도 특란, 대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란 정도는 되셔야지 계란 프라이 해도 적당하게 예쁜 크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끓는 걸 보니 계란이 제가 불을 좀 안 봤죠. 사실은 계란은 이렇게 불 조절이 콸콸콸콸 해서 물을 끓이시고 중상 정도에 해서 계란 끓여도 됩니다. 특별하게 저기 없고 근데 막 그냥 이렇게 세게 해놓고 한 10분, 20분 있다 오면 사실 완전 쫄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불을 중상 정도로 하시고 계란이 잘 익고 있고 한 2분 정도 있으면 계란 하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반숙하면서 10분 돼서 계란을 꺼내는데 저희 집 아이는 8분짜리 계란을 좋아해요.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나 8분짜리 계란. 가장 덜 익었을 왜 고기도 우리가 핏물 보이는 계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 핏물 하나도 안 보이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계란도 개인 질감이나 취향 정말 느끼는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8분짜리 계란이 가장 맛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분짜리 계란을 빼서 2개 정도는 아이 주고 그 다음에 저는 한 12분 정도 된 계란이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서 계란 껍질을 잘 까는 거는 뭐 그냥 계란을 찬물에 빨리 넣으시면 웬만큼은 다 잘 까져요.
특별하게 어려운 일 없이, 그러니까 그 찬물에 넣는 것만 신경 써서 빨리 하시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이 다 삶아지면 요리로 들어가게 되죠.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다시 내는 것들을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멸치를 준비했습니다. 멸치하고 다시마를 가지고 조림장의 맛을 낼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간장 맛만 하고 그냥 단순한 설탕 맛이 아니라 모든 요리에는 이렇게 육수라고 하죠. 그런 육수를 내어주는 맛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 콩나물국을 끓인다, 똑같이 무국을 끓인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멸치하고 다시마에 육수를 내서 넣은 거하고는 굉장히 맛이 감칠맛이라고 하죠. 우리 맛 중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감칠맛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미원인 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감칠맛이 나오는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나 또 뭐 멸치나 이런 데서 감칠맛이 나와서 짠맛, 단맛하고 다르게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다고 하네요. 단맛, 짠맛도 물론 혀에서 느끼는 게 있지만 감칠맛에 대한 것도 있어서 새롭게 이제 감각기관처럼 느끼게 되는데, 그런 맛을 내는 게 필요로 해서 이렇게 다시마랑 멸치를 해서 조금 그 조림장의 육수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간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진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집에 양조간장이라고 써 있는 걸 사용을 합니다. 진간장으로 제가 이 계란조림을 했더니 굉장히 제가 쓰고 있는 간장에 비해서 굉장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간장은 약간 화학간장이죠. 그래서 양조간장은 발효를 조금 기간을 두고 숙성을 해서 그 간장 맛이 발효된 향이 나는 거고, 진간장은 화학간장이죠. 그래서 짠맛이 나는데, 우리가 갈비찜이라든가 뭐 이렇게 간장이 많이 들어간 요리를 집에서 자주 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양조간장을 쓰면서 합니다. 그래서 갈비찜이라든가 간장이 많이 들어간 요리에는 이렇게 끓이고 이런 데는 진간장을 쓰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때는 사실 요리를 못하면 양조간장이 약간 기본적인 맛이 더 있어요. 요리를 못할 때 뭐 맛간장을 쓰는 것처럼 간장 사용량이 많지 않을 때는 양조간장을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 10분의 계란을 하나 꺼내고요. 12분의 계란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14분의 계란을 또 하나 꺼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분 되면 완숙이 됩니다. 완벽하게. 계란 삶는 시간은 뭐 끓고 몇 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물 넣고 불 넣고 끓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15분이면 충분히 완숙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 조금 더 반숙을 하는 것들을 원하시면 좀 일찍 꺼내시면 되고요. 계란을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찬물에 넣어서 껍질이 잘 분리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같이 껍질을 까보실까요? 자, 우선 나온 것부터 찬물에, 자, 이제 시간이 16분까지 다 되어서 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익으면 익을수록 우리가 퍽퍽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완숙으로 하는 요리는 뭐 샐러드를 한다거나 간식으로 드실 때는 약간 반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하시면 잘 벗겨져요. 확실히 지금 조금 빨리 꺼낸 계란은 제가 만지기에도 아주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했고, 자, 계란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불을 아주 작게 해서 이제 육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육수를 조금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마하고 멸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는 아까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키친타올에 물 묻혀서 살짝 닦아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넣고, 멸치도 한 3마리 이렇게 해서 조금 끓이면서 살짝 육수가 빠지도록 이렇게 시간을 하시면서 계란을 까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을 다 까셔서 간장하고 설탕으로 달콤하고 조금 더 간이 있는 그 맛으로 이렇게 계란의 퍽퍽한 맛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면서 사실은 뭐 덮밥처럼 비빔으로도 드실 수 있고 그냥 계란으로만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란 껍질 다 까고 이제 육수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사실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계란 6개 정도 크기, 한 5개 정도 크기면 총 간장량도 한 그릇 정도, 조림장 한 그릇 정도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또 색을 내기 위한 걸로 해서 짜지 않게 해서 한 2스푼 정도만 넣어서 그 다음에 먼저 설탕도 한 2스푼 정도 넣을게요. 2스푼 정도 넣어서 약간 설탕을 녹인 다음에 계란을 우선 넣어서 색을 먼저 잘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굴려주면서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 항상 불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재료가 들어갔을 때 불을 올려주시고 계란을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란 색을 조금 입히려고 이 계란 색을 다 낼 수는 없지만 약간 그 간장 색을 입혀서 그러고 나서 물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조림장에 물을 많이 넣고 하면 색이 좀 안 나서요. 이렇게 굴려가시면서 다 익은 거니까 특별하게 조리 시간을 더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색이 약간 그냥 노란색이 나면 그 다음에 간을 한번 보세요. 단맛하고 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에 맞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간을 2숟갈 넣어서 달아요. 달고 간도 짜진 않네요. 다행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이제 조림장을 사실 밥을 비벼 먹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량 조금 조절하시고 담길 좀 이렇게 그릇이 냄비가 조금 더 작으면 계란이 잘 담길 텐데 이렇게 계란을 담았을 때 잠길 정도의 양 이렇게 하시면 양이 짐작이 되실 거예요. 계란이 잠길 용기에 넣어서 잠길 정도 양을 이렇게 해서 물량을 이제 색깔이 계란이 조금 익었으니까 이제 수분 양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단맛은 충분하신 것 같고 간을 봤을 때 2스푼 정도. 그다음에 간장은 2스푼을 넣었는데 사실 간장은 한 3스푼 정도 넣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 간장 한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 저는 개인 취향에 맞게 아주 싱겁게 하셔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장 맛을 보시면 약간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나서 사실 밥을 비벼 먹고 싶어지게 돼요. 굉장히 너무나 쉽게 그냥 요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한 번만 살짝 더 끓으시면 조금 물을 더 넣어서 또 불을 한번 올려줘야지 끓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재료 넣었다 싶으실 때는 항상 불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시고 또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이 불을 누가 어느 순간에 조금 더 올려줬느냐 이런 거에 따라 요리가 아예 다른 요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 조절도 항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글보글 끓고 더 쫄면은 맛이 짜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하게 익혀야 될 거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불을 끕니다. 이럴 때 이제 조림 결과를 보시고 여기는 사실 다시마를 조금 불려서 넣는다거나 꽈리고추를 넣는다거나 마늘을 넣는다거나 뭐 햄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양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식구들이 많아서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많이 넣어서 양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런 재료를 안 넣고 계란만 하는 경우에는 보관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리가 다 되면 밀폐 용기 같은데 플라스틱 말고 유리로 된 밀폐 용기 있죠? 거기에 이제 담아서 이제 보관하시고 드실 때 계란을 잘라서 합니다. 이 계란을 잘라서 조림을 하게 되면 간장물이 굉장히 혼탁해지죠. 그래서 드실 때 계란을 자르시고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그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밀폐용기 뚜껑 덮어서 식은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잘라서 우리가 먹는 거는 이제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라서 우리가 이제 예쁘게 담아 볼까요? 그때 이제 참기름도 필요하고 뭐 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깔끔하게 해서 먹는 거라 이제 밀폐용기 그대로 넣어두셨으면 드실 때 이제 접시에 담는 법 그걸 보시고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드시면은 됩니다. 계란 아까 삶은 거 또 같이 보시고 평가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뜨거운데 다시마는 아까 제가 재료 이렇게 채 썰어서 고명으로 올리시거나 같이 조리하실 때 같이 넣으면은 간장 조림 맛이 들어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시지 말고 다시마 육수 내신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떤 방법으로 썰어 볼까요? 조금 식어야지 계란이 단단하면서 썰기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양으로 한번 썰어서 4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담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 계란은 아까 12분에 나온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른자가 조금 촉촉하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 같은 걸 살짝 뿌려서 이렇게 간식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림을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간장을 뿌려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 뿌려서 간장을 좋아하시면 조금 더 양을 조금 더 잡아서 감칠맛하고 달콤하고 간간한 맛으로 해서 밥을 촉촉하게 비벼 드시는 양으로 해서 이렇게 간장 양을 조금 더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반숙 계란 해서 간식으로 드시도록 하시고 계란 조림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드실 때 고명으로 참깨 이렇게 뿌리시고 그다음에 또 고소한 참기름 좋아하시면 이때 참기름을 뿌려서 네, 이렇게 해서 맛을 좀 다르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요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리 맛을 보고 제가 더 가감할 게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살짝 1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11분 정도 돼서 그래도 이렇게 노른자가 말랑말랑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간식으로 일단 소금을 집어서 여기다 소금을 살짝 안 찍어도 되시지만 여기 해서 촉촉함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고 조금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개인 취향에 따라 노른자가 무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흰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잘 섞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퍽퍽한 맛은 전혀 없고 저는 사실은 간식을 먹을 거면 반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계란 조림인데 뭐 이건 모양에 따른 차이니까 일단 간장을 좀 작은 걸로 해서
간장을 좀 뿌려서 이렇게 해서, 사실 전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간장을 살짝 이렇게 숟가락을 같이 떠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담백한 걸 좋아해서 사실은 깨하고 참기름은 이 계란조림을 몇 번 먹고 나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좀 몇 번 먹어서 지루하다 싶을 때 그때만 뿌리지 자주 뿌리지는 않거든요. 그냥 담백한 맛을 즐기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참기름을 뿌렸더니 향이 아주 고소하게 납니다. 뭐 전혀 짜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육수에서 나온 감칠맛이 국물에 있어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감칠맛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셔서 좀 기분 좋게 이렇게 계란을 드셨으면 좋겠고, 더 특별하게 뭐 여기에다가 뭐 좋아하시는 거 있죠. 저희 아들 같은 거 스팸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팸을 넣으면 스팸도 간장을 살짝 스미면서 또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꽈리고추라든가 마늘, 건새우 그런 거 넣어서 버섯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요리가 그 불분명해지니까 오늘은 버섯 한번 넣고 다음엔 건새우 한번 넣고 이렇게 해서 또 바꿔서 이렇게 요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간단하게 조림으로 하는, 삶아서 하는 요리를 했고, 요리는 과학이다 보니 여러분들 꼭 계란을 반숙이라든가 시간을 좀 지켜가시면서 한번 삶아 보시면서 그 다양한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그런 계란 조림을 하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꼭 이 계란이 아니더라도, 계란 조림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란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란 재료를 항상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공장에 갔다 온 계란도 아니고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난 계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식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